안녕하세요. 화상관진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법인 회생 총칙 마지막입니다. 재산조회.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 국제도상관리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파산, 법인 파산, 개인 회생, 법인 회생, 일반 회생, 간이 회생 다 적용되는데 실제 아마 많이 이용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법인 회생을 거의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실제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이거 해놓은 적 거의 없거든요.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조문이 있고 또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제도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는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은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고 있고요. 구회사정리법 하에서는 재산조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이 기초가 되는 재산자료 및 부인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법은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그대로 들어온 거죠. 재산조회 신청 방식과 비용,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는 채무자의 표시,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 과거의 재산 보유 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 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DIP, 채무자 관리인 제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사실 굳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죠. 은닉해 놨으면 모를까.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청한 때는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 표시, 이게 중요하겠죠.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 조회할 금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 보유 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는 취지와 조회 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신청하는 때는 신청인이 조회 비용을 예납해야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산조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각하 또는 이송, 기각, 조회 결정을 합니다. 재산 등의 조회 절차. 재산조회는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 이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내역에 대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무대에는 중앙회연합회, 협회 등의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 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재산조회에서 민사집행법 74조 3항, 4항, 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채무자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기관,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협회 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 등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모욕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그 협회 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해 한꺼번에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에 대한 해답 기간, 과거의 재산 보유 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한 때는 그 취지와 조회 기간 등 규칙 48조 제1항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나 재산조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부하면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해지고요. 그 다음에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재산조회 절차. 규칙이 정한 바에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 2008년 10월 30일부터 도산 절차에서도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재산조회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 웹서버에 인터넷을 이용한 접속이 가능한 재산조회 시스템을 이루어집니다.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결정을 하면 법원장의 지정에 의해 재산조회를 담당하는 전담 관리자는 재산조회 시스템의 사건의 표시, 조회 대상의 명칭,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에 대한 해답기한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 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한 날을 조회 대상 기관의 장에게 조회명령이 도착한 날로 봅니다. 전담 관리자만이 재산조회 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산조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재산조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담 관리자에게 재산조회 결과 열람 출력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출력물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는 담당 재판부가 전담 관리자로 하여금 재산조회 결과를 열람 출력할 후 제출하도록 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 재산조회와 민사집행법 재산조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채무자회생법 재산조회는 도산사건 담당 법원이 하고요.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절차, 이건 일부 이제 채권자가 하는 거죠. 재산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파생관계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 이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할 수 있고요.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없죠. 민사집행법은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요건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 관련 요건이 있고요. 신청의 경우 신청한 이해관계인, 희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의 경우 채무자 또는 관리인, 파산관계인, 국제도산관리인, 이건 채권자가 하고 있습니다. 합철하고요. 이때는 별도 기록, 사건번호 카조, 인지액 1,000원,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회생 절차 및 국제도산 절차에 관하여 법의 규정이 없는 때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보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산조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